만약 오늘날 집에서 술을 빚는다는 이유로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도주국을 벌여야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속반을 피해 항아리를 품에 안고 도랑을 건너야 했던 긴박한 순간들 뿐만 아닙니다. 달콤한 K 간식 술지개미에 취해 동네 강아지에게 형님이라 부르던 꼬마 취객들의 대소동까지 배고프고 시렸던 그 시절 우리를 웃고 울게 했던 뽀얀 막걸리 한 사발의 추억. 그 뜨끈했던 아랫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찬바람이 문창살을 덜컥거리는 시린 겨울밤이 오면 우리네 고향 집 방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숨결이 자라나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커다란 술항아리. 방 안에서 가장 뜨끈한 아랫목은 언제나 이 녀석의 차지였죠. 혹여나 감기라도 들세라 낡은 솜니불을 겹겹이 덮어두면 그 안에서는 신비로운 마법이 시작됩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보글보글, 톡톡. 효모가 고두밥을 만나 살아 숨쉬는 소리. 마치 아이가 꿈을 꾸듯. 항아리 속에서 막걸리가 익어가는 노래입니다. 이불을 살짝 들추면 코끝을 가장 먼저 반기는 건 어질어질할 정도로 달큰하고도 쿰쿰한 누룩의 향기입니다. 갓 쪄낸 쌀의 구수한 단내와 알싸하게 익어가는 술 기운이 방 안의 매주 냄새와 섞여 묘한 안도감을 주곤 했지요. 잘 익은 참외 향 같기도 하고 풋풋한 사과 향 같기도 한 그 오묘한 내음. 방 안 가득 퍼지는 그 향기를 맡고 있노라면 추위도 고된 하루의 피로도 어느덧 눈 녹듯 사라집니다. 사람의 온기와 정성, 그리고 시간이 빚어낸 기다림의 미학. 그 시절 우리 집 아랫목에는 그렇게 고소하고 시큼한 고향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림이 끝나는 날, 집안 가득 알싸한 술향기가 정점에 달하면 어머니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커다란 양은 양동이를 꺼내 오십니다. 오늘은 바로 잘 익은 술을 거르는 날입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 뽀얀 안개처럼 술 기운이 피어오릅니다. 그 위에 촘촘한 채를 얹고 항아리 속 술덫을 한 바가지 크게 떠올립니다. 서걱서걱 거친 배보자기를 타고 내려오는 하얀 눈먼 술들, 어머니의 투박한 손길이 보자기 위를 부드럽게 문지를 때마다 진하고 걸쭉한 막걸리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방금 막 걸러진 막걸리는 우유보다 뽀얗고 햇살보다 눈부십니다. 그릇에 부딪히며 생기는 하얀 거품은 마치 살아있는 꽃과 같아 옛사람들은 이를 꽃술이라 부르기도 했죠. 어머니는 가장 먼저 한 사발 듬뿍 떠서 아버지께 건넵니다. 꿀꺽꿀꺽 목을 타고 넘어가는 시원한 소리. 입가에 묻은 하얀 술띠를 쓱 닦아내며 내뱉는 캬 하는 감탄사 한 번에 보름간의 기다림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탄산처럼 톡 쏘는 청량감과 혀끝에 감기는 묵직한 구수함. 이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한 집안의 온기와 계절의 정성이 빚어낸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빚어낸 막걸리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우리네 삶에 희로애락이 있는 곳엔 언제나 이 뽀얀 막걸리가 주인공이었으니까요. 먼저 뜨거운 햇볕 아래 허리 한번 펴기 힘들던 논두렁의 농사일을 떠올려 봅니다. 모내기철이나 추수 때 새참 왔소 하는 소리와 함께 배달된 막걸리 한 사발은 농부들에겐 그 어떤 보약보다 귀했습니다. 한 잔 들이키면 허기가 가시고 또 한 잔 들이키면 고된 노동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던 막걸리는 농민들의 든든한 액체 양식이자 최고의 에너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걸리는 때로 가장 엄숙하고 경건한 술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큰 어른을 모시는 제삿날이나 마을의 안녕을 비는 고사상 위에서 막걸리는 조상님과 하늘에 올리는 가장 정직한 정성이었습니다. 햅쌀로 정성껏 빚은 첫 잔을 올리며
우리는 가족의 건강과 풍년을 두 손 모아 빌곤 했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마을에 경사가 생겨 잔치라도 열리는 날이면 막걸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끈끈한 정이 되었습니다. 혼례 잔치며 환갑잔치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 한 잔 받으시게 하며 넘치도록 따르던 그 인심. 사발과 사발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함께 묵은 오해는 풀리고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혹은 땀 흘려 일할 때나 막걸리는 우리 민족의 발자취마다 함께하며 우리를 보듬어주던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투박한 사발에 가득 담긴 것은 어쩌면 술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낼 힘을 주는 우리네 끈질긴 생명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술을 다 짜내고 나면 항아리 바닥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단물은 쏙 빠지고 쌀알들은 형체도 없이 뭉개진 투박하기 짝이 없는 술지개미가 한가득 남습니다. 요즘이야 거들떠보지도 않는 찌꺼기라지만 먹을 것 귀하던 그 시절엔 이게 또 동네 꼬마들 가슴 설레게 하는 최고의 K 간식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비장의 무기인 하얀 가루, 사카린을 톡톡 뿌려 쓱쓱 비벼주면 그게 바로 천하일미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줘. 아이들은 제비 새끼 마냥 입을 벌리고 기다렸죠. 달콤한 맛에 홀려 한 입 가득 입에 넣으면 거칠거칠한 식감 뒤로 알싸한 술 기운이 훅 끼쳐오지만 그게 무서운 줄을 알았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 설탕물보다 100배는 더 달다. 눈을 동그랗게 뜬 아이들, 이게 나중에 어떤 사다를 불러올지는 꿈에도 모른 채 하얀 칠을 해가며 사발 바닥을 긁어댑니다. 그런데 아차차, 이게 먹을 땐 좋은데 뒷감당이 무서운 법이거든요.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기분이 실룩실룩 좋아지더니 갑자기 담벼락이 옆으로 슬금슬금 눕기 시작하고 멀쩡하던 땅바닥이 구름 위처럼 푹신해집니다. 잘 익은 대추처럼 볼이 발그레해진 녀석들이 골목길로 나섰는데 어라, 걸음걸이가 가관입니다. 갈지자로 비틀, 대문 기둥에 쿵. 야, 너 얼굴이 왜 두 개냐? 아니, 네 개인가? 히히, 엄마가 세 명으로 보여. 부자 됐다. 평소엔 무서워하던 집 지키던 누렁이에게 다가가 덥석 안기며 형님, 오늘 날씨 참 좋지요? 라고 인사를 건네질 않나 마당 한가운데서 덩실덩실 이름 모를 춤을 추며 동네방네 잔치를 벌입니다.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이 이 꼴을 보고 혀를 쯧쯧 차시죠. 허허, 저놈 저거 술지개미 몇 주먹에 아주 대취했구먼. 내 친구 장록이는 어릴 때 술지개미를 너무 많이 먹어 지금의 술꾼이 되었다는 슬픈 전설이 친구 사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낮부터 아랫목의 대자로 뻗어 코를 고는 우리 집 꼬마 취객들. 입가엔 여전히 허연 지개미 자국을 묻힌 채 꿈속에서 사탕산을 헤매고 있는지 자면서도 벙긋벙긋 웃습니다. 어머니는 기가 막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도 빨개진 아이들의 귀밑을 만져보며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십니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 그 씁쓸한 현실을 잠시나마 달콤하게 잊게 해주던 마법 같은 간식. 아이들의 발그레한 두 볼은 그 시절 우리 집 마당을 비추던 가장 익살스럽고도 따뜻한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향긋한 막걸리가 늘 당당하게 대접받았던 건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들던 그 시절 나라에서는 쌀을 아껴야 한다며 집에서 술 빚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거든요. 이름하여 밀주 단속의 시대. 당시 시골 마을엔 낯선 양복쟁이들이 떴다 하면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무서에서 단속 나왔다. 이 소리 한 번이면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첩보 작전 현장으로 변하곤 했지요.
돈이 없어 술을 사 마실 순 없고 농사일에 술 한 잔 없으면 버틸 재간이 없으니 집집마다 몰래 몰래 술을 빚긴 했는데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그 애지중지하던 술항아리가 순식간에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가 됩니다. 사람들의 기상천외한 숨기기 작전이 시작됩니다. 가장 흔한 건 두툼한 이불을 씌워 아기 자는 것처럼 위장하기. 하지만 노련한 단속반원들은 아랫목부터 들춰보곤 했죠. 그럴 때면 더 기막힌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항아리를 통째로 들고 뒷산 대나무 숲에 파묻기도 하고 깊은 우물 속에 줄을 매달아 담가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거름더미 속에 술독을 파묻어 냄새를 가리는 지독한 승부수를 던지는 집도 있었지요. 어떤 집은 단속반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멀쩡한 술항아리에 구정물을 한 바가지 확 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묻는 공무원에게 아이고, 돼지 먹일 구정물통입니다. 라며 능청을 떨던 우리네 어머니들의 연기력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단속반을 따돌리는 아주 기가 막힌 지리적 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작은 도랑이었죠. 이 도랑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군 단위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었거든요. 이쪽은 A군, 저쪽은 B군. 단속반은 자기 관할 구역만 단속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조상님들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야, 저기 A군 단속반 떴다. 소리가 들리면 집집마다 애지중지하던 술항아리를 품에 안고 전력 질주가 시작됩니다.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코앞의 도랑을 건너는 것.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항아리가 깨질세라. 조심조심. 징검다리를 딛고 도랑을 건너면 상황 종료입니다. 도랑 너머 비군 땅에 항아리를 딱 내려놓고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허탈해하는 어군 단속반원을 향해 태연하게 웃어 보였죠. 이건 우리 군술이 아닌데 어쩌시겠소? 하는 능청스러운 표정은 덤이었습니다. 반대로 비군 단속반이 뜨면 다시 항아리를 들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술항아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도랑을 사이에 두고 벌였던 이 아슬아슬한 술래잡기. 단속반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떠나고 나면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논바닥에서 항아리를 챙겨 내려왔습니다. 흙이 묻고 냄새가 섞여도 그 우여곡절 끝에 지켜낸 막걸리 한 잔은 그 어느 때보다 달고도 짜릿했습니다. 법보다 무서웠던 건 배고픔이었고 그 배고픔보다 더 끈질겼던 건 어떻게든 술 한 잔 나누며 살고 싶었던 서민들의 소박한 마음이었습니다. 밀주 항아리를 품에 안고 가슴 졸이던 그 밤들은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하는 서글픈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빚은 위로 다시 잔을 채우며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술지개미를 먹고 비틀거리던 꼬마는 어느덧 삶의 무게를 아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편의점만 가도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막걸리지만 비 오는 날 문득 그리워지는 건 화려한 라벨의 술이 아닙니다. 코끝을 스치던 그 쿰쿰한 누룩향과 아랫목 항아리 속에서 들리던 정겨운 숨소리입니다. 지치고 고단한 퇴근길, 차갑게 식은 마음으로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봅니다. 목을 타고 내려오는 그 알싸한 기운은 신기하게도 수십 년 전 그 뜨거웠던 구들장의 온기를 다시 불러옵니다. 막걸리는 우리에게 단순한 술 그 이상이었습니다. 배고픈 배를 채워주던 든든한 양식이었고 고된 노동 끝에 찾아오는 달콤한 휴식이었으며 온 동네 이웃이 어우러지게 하던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그리운 얼굴들 혹은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의 풍경인가요? 잘 익은 막걸리 한 잔에 당신의 고단했던 하루를 가만히 띄워보냅니다.
그때 그 아랫목의 온기만큼이나 따스한 위로가 당신의 밤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막걸리가 맛 있으셨다면 다음 추억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